네, 유성옥 기자와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고가 난 이후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이제 선장에 대한 공분인 것 같습니다. 네네. 어린 학생들을 놔두고 누구보다 사고를 먼저 알았을 거고 배 구조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먼저 잘 알았을 텐데 어떻게 이 어린 학생들을 두고 먼저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이런 건데 이 선장이 처음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2차로 어제는 된 거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 외신에서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이 선장이 이 숭고한 의무를 저버렸다. 네. 이 표현이 적절한 것 같고요. 이 선장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이 됐었는데 어제 오전 11시에 다시 소환이 됐습니다. 이때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10시까지 장장 11시간에 걸쳐 강도 높게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적용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침몰 직전에 급 운행을 이제 바꾸는 그 정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승객을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승무원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특히 이 선장에 대해서는 이 구속영장 신청을 지금 경찰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이나 또 추가로 아마 이제 이 선장을 불러서 다시 이제 조사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 선장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선장에게 가장 중요한 사고 원인들을 물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묵묵부답이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있다고요? 사실입니까, 그건? 네, 실제적인 이제 그 진술이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이제 파악되지 않은 상태인데 대체적으로 이제 취재를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묵비권을 행사를 하거나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 전반적으로 이제 다른 승무원들을 통해서 이제 조사한 그 결과를 토대로 보면은 일단은 이 선장의 어떤 과실이 조금 있었다. 이런 부분에 이제 결론을 어느 정도 내린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상 운항을 하다가 오른쪽으로 급격하게 이제 변침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전문용어로 이제 변침인데 항로는 이제 급격하게 트는 이 과정, 네. 이 과정에 대한 어느 선장의 이제 과실이 어느 정도 있다. 이런 쪽으로 아마 무게가 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사고 원인에 대해서 그렇다면 앞서 얘기가 된 대로 변침을 했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기울어져서 배도 기울어진 것이다. 이쪽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 분위기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조금 전 그 이종수 선장 통화 내용을 조금 들었는데 일단 항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문제는 이제 이 정상 항로로 이제 진입을 하는데 그 선박 자동 식별 장치라고 해서 AIS 이 시스템이 있는데 해양수산부가 그 시스템을 이제 점검을 했습니다. 바로 이 표를 보시게 되면요, 카메라에 좀 잡아주시면 좀 이제 너무 이제 화면상으로는 사실 이제 정확하게 이제 구분할 수가 힘든 상황인데 자세히 정밀하게 이제 들여다 보면은 이 항로가 이렇게 정상 항로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이 지점이 바로 급격하게 우측으로 꺾여 들어가는 그런 지점입니다. 바로 옆에 이제 병풍도를 지나게 돼서 이렇게 제주로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 병풍도를 끼고 돌아가는 이 지점,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지금 화면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이 보면은 급격하게 화살표가 우측으로 꺾여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급격하게 꺾여 들어갔는가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사고 당시에 초창기에는 이 원인이 좌초다, 암초에 따른 좌초다라는 쪽에 어느 정도 무게가 실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좌초 가능성은 여러 가지로 상황을 봤을 때 그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보고 가능성이 낮아졌군요. 그렇죠, 낮아졌고 실제적으로 이 급격하게 이 변침을 한 그 과정에 대해서 아마 큰 무게를 두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수 선장 얘기 들어보면 이 배가 5층 높이라고 했을 경우에 5도만 기울어도 그것을 수정하는 복원력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가장 그 배의 어떤 평형 유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을 좀 등한시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종수 선장의 그 통화 내용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대목이 이 증축하는 과정, 그러니까 불법으로 개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월호가
그동안 이제 운항을 하면서 그 일본 쪽으로도 많이 이제 운항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과정을 그 세월호의 뒷부분을 이제 증축을 하게 되는데 네. 이 증축하는 과정에서 그만큼의 무게가 200톤에서 300톤 정도가 이제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증축은 승객들을 더 많이 태우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150명에서 180명 정도가 이제 승선 인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 부분까지 감안하게 되면 그만큼의 이제 무게가 또 늘어나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기울기가 조금만 이루어졌을 때 그만큼의 이제 충격이 그만큼 커지는 거고 그 내부에 있는 화물이라든가 승용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넘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훨씬 더 균형을 잡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요.